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일반 사람들 중에 1억이란 빚을 갚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여러분 살면서 1억이란 빚을 져본 적이 있습니까? 일단 저는 없어요. 저는 빚 자체 져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계십니까? 아마 1억 이상의 빚을 지려면 보통은 이제 주택으로 집을 구입하면서 진 빚이겠죠. 뭐 그 정도면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을 구입하려고 빚을 진 거면 뭐 이해되는데, 문제는 1억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의 빚을 진 사람들이 많죠. 뭐 1억 정도의 빚을 지고 대출을 받고 뭐 집을 샀다고 치면 우리나라에 지금 영끌 같은 문제가 안 발생하겠죠. 물론 1억이란 빚도 굉장히 높은 빚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1억 빚은 뭐냐, 보통 이제 그 비트코인, 그리고 뭐 토토, 뭐 도박 이런 걸로 빚 생긴 거. 물론 뭐 주택을 구입한 빚이나 이 빚이나 뭐 똑같은 빚인 건 뭐 마찬가지인데, 문제는 과연 일반 사람들 중에 1억이라는 돈을 갚을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좀 나쁘기만 하면. 오직 서민들은 빚을 안 지는 쪽으로 가야 돼요. 빚을 안 지는 쪽으로. 근데 서민들이 빚을 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 많냐면 서민들이 빚에 대해 굉장히 관대해요. 내가 겪어본 바로는. 그래서 빚을 못 갚게 되면 뭐 나라에서 구제해 주겠지, 우리 같은 서민들은 나 몰라라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 가진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아무래도 서민을 살다 보니까 이렇게 깨작깨작 돈 모아가지고는 내가 이제 지금 인생에서 올라가기 힘드니까 뭔가 단시간에 올라가기 위해서 무리한 투자를 많이 합니다. 이번에 비투 같은 거는 그런 거야. 어차피 우리 집안 형편에 뭐 부모님한테 물려받을 것도 없고 내 직업으로 벌어가지고 모아봐야 뭐 내 집 마련 못하고 이거 모아봐야 얼마 안 되니까 이걸 한 번에 단시간에 급포갈 수 있는 방법은 코인밖에 없다. 그래서 코인에 자기가 번 돈 플러스 은행 대출받은 돈까지 했다가 날려먹은 사람들 많을 거예요. 비투 하신 분들 대부분이 그런 마인드예요. 대부분이. 그 입버릇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차피 우리 월급 모아봐야 10년 모아봐야 뭐 얼마 된다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진짜 뒤통수 때리고 싶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자기는 그만큼 돈을 모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보면 비투 하신 분들 보면 왜 그 시사격격이나 다큐멘터리 보시면 진짜 쭉방한테 놔버리고 싶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뭐 인생 얼마나 살았다고 무슨 뭐 10년 15년 본 걸 우습게 얘기해. 돈을 모아본 적도 없으면서, 제대로 모아본 적도 그렇게 길지 않으면서 뭐 15년 20년 직장 다녀서 번 돈을 뭐 쉽게 얘기합니다. 뭐 그래 돈 모아봐야 뭐 부자 못 되지 않냐.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그렇게 살고 싶지 않으려고 비투했다가 지금 급꾸라지 난 거잖아요. 아무튼 일반 보통 사람들, 서민이라고 할게요. 이 서민들이 1억의 돈을 갚는 거는 어렵습니다. 왜냐? 일단 정상적인 방법으로 못 갚아요. 정상적인 직장을 다녀서 갚는 방식 못 갚습니다. 그럼 뭐냐? 투잡이나 쓰리잡을 해야 돼요. 아니면 돈을 많이 주는 직업을 택한다거나. 여러분, 서민이 왜 서민이겠습니까? 일단 서민은 벌이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소득이 높은 직장을 다니지 않아요. 여러분, 서민분들 중에 뭐 억대 사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전문직 분들 본 적 있습니까? 보통 잘 사는 분들이 사업을 한다거나 전문직이 많지, 서민분들 중에서는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뭐 기껏해야 자영업이죠. 그 자영업도 잘 되지 못하고. 벌이가 높지 않습니다. 벌이가 높지 않은데 이 1억이라는 돈을 갚으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을 더 해야겠죠. 퇴근하고 나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 주말에도 나와서 일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일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갚아요.
못 갚습니다. 어떻게 갚습니까? 그리고 좀 일만 하는 인생을 못해도 한 10년 해야 돼, 10년은. 왜냐, 이게 액면상이 1억이지만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자도 있습니다, 이자. 일단 서민들이 1억의 빚을 졌으면 이게 1금융권이 1억이 아니에요. 1금융권은 많아봐야 3천에서 진짜 많아봐야 5천. 5천은 1금융권에서 빌렸다 칩시다. 1금융권도 지금 대출금리가 6% 7% 되겠죠? 왜냐, 서민들은 신용도가 높을 리가 없거든요. 낮거든요. 대출 받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용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엄청나게 중요하죠. 서민들은 직업적인 수준도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대출을 많이 해줄 리가 없어요, 은행에서. 벌이를 그렇게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한 4천만 원, 5천만 원. 5천만 원 받아쳐요. 나머지 5천만 원은. 뭐 2금융권. 1금융권, 2금융권 5천, 5천이면 다행인데, 뭐 그렇게도 안 되는 사람은 뭐 카드론이나 아니면 뭐 현금 서비스, 심지어는 사채까지 다 엮여 있어요, 이게. 줄줄이. 그러면 이제 각각 금리가 다르겠죠. 특히나 이제 2금융권 넘어가면 금리가 막 10% 넘는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한 1년에 내가 봤을 때는 이자까지 포함해서 원금의 이자, 그러니까 한 10년 플랜 잡고 100만 원에다가 이자까지 붙는 거 치고 이자도 거의 한 뭐 800에 1000만 원 붙겠네. 더 붙을 수도 있고. 그것까지 해가지고 한 달에 200원 갚아야 돼요. 원금 이자까지 해서. 그렇게 해서 10년. 더 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이제 200 갚는 거 그뿐만 아니라 뭐 생활도 해야 되잖아요. 세금도 내야 되고 휴대폰도 써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못해도 세후 300은 벌어야겠죠. 근데 일반적인 직장 하나만 가지고 세후 300 주는 직장 다니기 쉽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퇴근에 나와가지고 뭐 대리운전 한다거나 아니면 주말에 쿠팡 플러스나 아니면 택배 상하차 가서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 때려치고 평택 고독을 간다거나. 근데 요즘에 평택 고독 안 받아주죠. 왜냐? 평택 고독도 상황이 안 좋아서. 원래 평택 고독이 약간 비투들의 약간 성지 같은 곳이었어요. 비투로 빚진 사람들이 그나마 단순 노동에서 많은 돈을 벌어서 갚아 나갈 수 있는 일종의 희망 같은 곳이었는데 최근에 그 희망이 꺾어버렸습니다. 왜냐? 삼성도 지금 상황이 안 좋아서 그동안 이제 공사하기로 했던 것들을 몇 개만 놔두고 다 스톱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그걸 다 지어질지 모르겠어요. 일단 지금 단계에서는 지금 무기한 다 중단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1억이란 돈은 함부로 빚지시면 안 됩니다. 뭐 빚질 일도 없겠지만.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의 심각한 부작용, 잠깐의 저금리로 인해 사람들이 빚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 점, 은행 빚내서 연끌집 매입하고 본인 집 마냥 살다 거품 꺼지니 정말 은행집이 돼버리고 있음. 절대 총자산이 자기 재산이 아니고 빚을 제외한 순자산이 본인 재산이고 미래라는 걸 명심해야 함. 이라고 적으셨습니다.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무서웠던 게 그런 거지. 코로나라기보다는 좀 몇 년 전에 빚 연끌한 이유가 뭐냐면 금리가 너무 쌌기 때문에 완전 저금리라서 불과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금리가 이렇게 오를 거라 예상을 했겠습니까? 예상 안 했죠. 그래서 투자에 미쳐 있었잖아. 투자를 모르던 사람도 투자 시장이 뛰어들고 그랬잖아요. 한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투자 안 하면 바보 소리 들었어요. 제일 바보 소리 들은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3년, 4년 전에? 은행에 예적금 한 사람들. 제일 멍청한 사람. 제일 무식한 사람. 이런 얘기 들었습니다. 지금 입장이 바뀌어가지고 현자소리 드는데 불과 3년, 4년 전만 하더라도 예적금 한다 하면 이런 무식한 녀석아. 금리 얼마나 된다고. 다 투자해가지고 얼마씩 버는데. 정말 생각 없는 녀석이네. 이런 얘기 들었다니까.
제 방송에도 그런 얘기 했었어요. 와가지고. 요즘에도 예적금 한다고요? 생각 있으세요? 사람들 투자하고 있는 거 안 보여요? 막 그렇게 얘기했었다니까요. 은행 빚내서 연끌지 매입하고 보는 집 마냥 살다 거품 꺼지니 정말 은행집이 돼버리고 있어. 원래 은행 집이죠. 아니 연끌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아니 그러니까 뭐 은행 금리가 낮고 안 낮고를 떠나서 은행 집이죠. 은행 지분이 더 많잖아. 아니 뭐 빚을 내 가지고 집을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다 그렇게 사잖아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집값 원금을 그대로 낼 수 있는 사람 누가 있어요? 없죠, 사실. 그래서 아파트 들어갈 때 빚 대출 가가지고 사는 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대출을 받더라도 디임플 같은 대출 있죠. 그러니까 그 금리가 고정이 된다거나 아니면 생애 첫 대출 같은 거 있잖아요. 금리가 딱 고정돼 있는 거. 그런 것들 받았어야 되는데 그냥 대출만 되면 다 받았단 말이에요. 사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금융지식이 부족한 거죠. 우리나라 몇 개의 대출 상품을 제외하면 다 변동금리 아닙니까? 시중 금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땐 사람들이 미쳐가지고 금리가 나중에 변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고 집값은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우상향이다. 안 사는 사람이 바보다. 뭘 대출을 내서라도 사채를 끌어다 서서라도 집을 사야 된다.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었잖아요. 그분들 지금 어디 계십니까? 그분들. 제 방송에도 몇 분 보였었거든요. 한 3년, 4년 전에. 올 때마다 이제 태클을 걸었던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 집 안 사면 나중에 후회한다고 막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잘 살고 있는지 궁금해요, 진짜로. 근데 안 들어오시더라고. 한 명도 안 들어와, 진짜. 집값 떨어지고, 금리 올라가면서부터 자취를 감춰버렸어요. 제가 차단을 건 게 아닌데. 되도록이면 고정금리가 있는 이제 대출 상품 받아야 되는데, 그거 가지고는 대출 금액이 한도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많은 영끌러들 분들은 이제 그런 대출을 안 받았다는 거죠. 변동금리가 아닌 상품을 건드렸다는 거죠. 입장은 이해해요.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 집값이 너무 비싸서 그냥 디임트 대출 같은 걸로 하면 엄두가 안 났을 거야 아마. 나올 수 있는 돈이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는 그때 집을 살 수 없었기 때문에 변동이고 뭐고 간에 일단 몇 푼이나 나오는 대출 상품이 있어요. 그거를 잡고 가자 해서 집을 샀을 거예요. 근데 그게 엄청난 무리수가 됐죠. 엄청난 무리수가. 그나마 다행인 분들은 그래도 고정금리로 집을 사신 분들은 다행이죠. 뭐 그것도 이자가 세긴 하지만 그래도 2%대잖아. 그래서 있잖아요. 항상 대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가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돼. 내가 책임질 수 없으면 내가 벌어본 적이 없는 그런 돈을 대출 받는 거면 함부로 받아서는 안 돼요. 말이 좋아 이게 뭐 영끌이지 거의 도박이야 도박. 투기 아니야 투기. 투기라는 게 뭔데요? 잘 되면 대박이지만 안 되면 쪽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쪽박 차신 분들 많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쪽박이 지금 당장만 쪽박이 아니라 앞으로도 쪽박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왜냐? 지금 사람들이 집값이 내려가도 부동산 근처로 오지도 않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지어진 새 아파트도 분양이 안 되는 시점인데. 그리고 요즘에 여러분 아파트 뭐 상가 지어놔도 텅 비었어요, 여러분. 건물은 으리라한데 상가 텅 빈데 수도권이 많이 있잖아요. 텅텅 비었어 완전히 뭐 이빨 빠진 호랑이야. 그 뭐 신도시 같은 데 보면 건물이 이제 새 건물이라서 굉장히 좀 멋있어요. 멋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 안 돌아다녀. 낮인데도 무서워. 약간 좀 을씨년스럽다고 해야 되나? 뭔가 겉은 굉장히 뭔가 대리석으로 지어서 좀 멋있게 보이는데
그 안에 이제 장사하는 사람이 없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없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 지금 대한민국에 펼쳐지고 있잖아요. 일반 상가도 마찬가지고. 그만큼 수요가 없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갑을 안 연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집값은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죠. 앞으로도. 그리고 저렇게 뭔가 이제 무리하게 집을 끌어다 사신 분들은 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뭔가 극단적인 스탠스를 취하면서 집을 사는 행동은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그리고 자기 분수대로 살아야 돼. 자기 분수대로. 그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사자성어가 있거든요. 안분지족. 주어진 능력과 환경에 맞게 분수에 맞게 사는 거. 뭐 내가 좀 서민이고 없이 살아도 그 돈에 맞춰가지고 좀 줄일 거 줄이고 그 남들 하는 것도 좀 아껴 쓰고 좀 하면 그래도 힘든 가운데 살 수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데 허리띠 잘 졸라매고 잘 이겨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